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과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베이직 코스. 저는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 경영 ESG를 처음 접한 직장인들을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ESG의 핵심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지속가능 경영 3개만 알면 된다라는 강의고요. 두 번째 강의는 환경 경영, 온도를 낮추고 생명을 살리고 자원을 돌려라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요. 세 번째 강의는 S, 사회가치 경영으로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인권 경영과 DEI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ES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경영에서는 사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5번째 강의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ESG를 잘하는 글로벌 탑5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속가능 경영 ESG 3개만 알면 된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속가능 경영, 가로 열고 ESG가 무슨 말일까요? 2001년 EU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EU와 UN 개발계획, UNDP가 함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그런 정의를 논의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즉 기업이 오랫동안 이렇게 경영하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함께 지구환경 E와 사회공동체 S, 소셜, 소사이어티죠. 예,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이렇게 ESG가 지속가능 경영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제 또 ESG라고 하는 말은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님이실 때 이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UN PRI, UN 책임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에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ESG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이란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적합하고, 또 투자나 평가 쪽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투자 평가 프레임으로 ESG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를 위해 알아야 할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달걀, 그리고 피라미드, 그리고 5개의 화살표인데요. 달걀과 피라미드와 5개의 화살표만 알면 지속가능 경영 ESG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 구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달걀부터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 달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에 우리 멋있게 생기신 프랑스의 경제학자 르네 파세 교수님께서 이 이코노믹 시스템 앤드 리빙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생태 경제학의 개념을 정리하셨습니다. 달걀을 삶아서 반을 쪼개보면 제일 가운데 들어있는 노른자가 있고, 또 노른자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또 흰자가 있고, 또 흰자를 또 보호하고 있는 또 껍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른자, 그리고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이 흰자는 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과 사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껍질,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르네파스 교수님은 경제, 기업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달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환경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어서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인권과 노동권과 평등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산업들이 막 발전하고 특히 베트남 전쟁이 생기면서 뭐 무기 산업이라든지 유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인류와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1960년대에 인권과 그다음에 환경과 노동권 운동하던 사람들이 또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또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1974년 그리고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는 자연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뽑아 올리고 어마무지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한된 자원이구나. 우리가 영원히 쓸 수는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대한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공산권이 무너졌지만 미소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 핵무기를 막 개발하면서 이 많은 핵무기들이 터지면 지구 인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서구 사회 전체를 감쌌던 거죠. 그래서 이 1970년대 바로 이 계란 모델이 나왔을 때 인류에게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지구와 인류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이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속가능 경영 ESG를 구성하는데 또 기반이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MIT의 컴퓨터 공학자 4명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지금과 같은 그 당시죠. 1970년대와 같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속도와 자원 소비 방식으로 인류의 삶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머지않은 지금 이제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30년쯤 되면 인류는 경제 성장을 멈추고 천천히 소멸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측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유엔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래서 유엔 환경 계획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고 현재 우리 ESG 지속가능 경영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환경 이슈를 또 리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UNE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은 CSR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CSR 하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뜻인데요. CSR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사회공헌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기업사회공헌은 CSR의 커다란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립하신 분이 바로 미국 조지아대의 A.B. 캐롤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밑바닥에 있는 기업의 책임은 경제적 책임이라고 해서 이윤 창출과 분배, 돈을 벌어서 잘 분배하는 것, 직원들한테 월급 잘 주고 세금 잘 내고 그다음에 협력회사들한테 또 대금 잘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위에는 어떻게 경제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준법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 거죠. 그런데 세계에는 이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가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도 있고 문화도 있고 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책임이 있는 거죠.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보다 높은 개념인 어떤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기업들에게 또는 사회 환경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윤리적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익적 책임인데요. 기업도 지역사회, 또 전 세계를 구성하는 지역사회의 일원, 전 세계 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 시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1979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2019년에 최신에 이르러서는 이 옥스포드 CSR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CSR을 4가지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Good Product and Service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시키고 또 기술 발전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good value chain, 좋은 가치 사슬이죠. 그래서 기업 운영과 생산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가치 사슬인데, 이것을 또 운영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good workplace, 그래서 좋은 일터, 생계 유지도 해야 되고 또 고용 안정도 해야 되고 직원들의 인격 존중도 해야 되고, 직원들이 또 일터에서 일하면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일터를 또 마련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굿 글로벌 시티즌이죠. 그래서 좋은 세계 시민이라고 해서 기업 시민의 역할과 책임, 그래서 준법과 윤리 경영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또는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 우리 UN SDG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CSR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에서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개념은 5개의 화살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5개의 화살표 개념만 잘 알면 지속가능 경영 ESG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화살표를 또 제창하신 분은 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마틴 노이라이터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기업은 사회가치 기준선보다 높은 수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가치를 최소화하고 플러스 가치를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이 그림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쭉 점선으로 있는, 노란 점선으로 있는 게 제로선이죠. 제로선은 기업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1번 검은색 실선이 뭐냐면 사회가치 기준선입니다. 사회가치 기준선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아지죠. 즉 예전에 70년대의 환경에 대한 개념과 지금 2020년, 2030년이 가까운 시대의 환경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또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평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개념들이 인류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바로 이 두 번째 파란색 이 실선입니다. 이 파란색 실선은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 사회가치 기준선보다 높아야 되겠죠. 사회가치 기준선은 앞에서 설명했던 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기대 수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법과 윤리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기업은 사회가치 기준선보다 높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 그 기업이 인정을 받고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가치 창출의 모델이라고 하면 세 번째 선이 있죠. 세 번째 선이 이제 회색, 그레이 선인데, 이 그레이 라인은 뭐냐면 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할 때 항상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커피 좋아하는 커피를 사 먹는다라고 하면 그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는 저기 이제 아프리카나 또는 중남미 농장에서 커피 농사를 잘 지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밀림의 숲을 불태워야 되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동 노동이 이루어지고, 또 인건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나온 커피를 한국에까지 싣고 오기 위해서 배로 이동하고 트럭으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 마이너스 가치 창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ESG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 기업이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서 얼마나 마이너스 이 가치를 줄이느냐, 즉 사회가치 기준선의 이 그레이 선, 3번 선을 일치시키느냐, 여기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보다 이제 지속가능 경영 ESG를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시 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화살표는 뭐냐면 바로 이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는 수동적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우리 능동적 전략은 플러스 부분을 최대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5개의 화살표를 아시면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 경영 ESG가 하는 바가 우리 회사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사회적으로
마이너스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찾아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 ESG의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일라이터 교수님이 함께 만든 것이 2010년에 나온 ISO 26000이라고 해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수레바퀴 모델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 제일 가운데 이 수레바퀴 전체를 굴러가게 하는 이런 구동축,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버넌스, G가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ESG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노동관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 경영 ESG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인스빅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베이직 과정 첫 번째 시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 ESG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지구환경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달걀, 우리 지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의 경제, 기업 노른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 사회를 잘 보호해야 되고 또 흰자까지 보호하고 있는 우리 지구 환경, 껍질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르네 파세 교수님의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렸고 또 CSR 피라미드, 우리 캐롤 교수님의 그래서 기업은 경제적인 책임,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법을 벗어나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해악을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그런 또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또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익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피라미드 모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일라이터 교수님의 5개의 화살표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항상 사회가치 기준선 위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필수적으로 우리 마이너스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현재의 지속가능 경영 ESG는 마이너스 가치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지속가능 경영 ESG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보다 자세하게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